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하고 금융,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크리에이터 경제가 제대로 만나는 지점인데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받는 월급이 그냥 은행 앱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24시간 언제든 전 세계로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스스로 이자를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스마트한 돈이 되는 상상이요?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바로 그 시작이 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하고요. 글로벌 결제 공룡인 페이팔이 손을 잡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애드센스 수익을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로 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 추가됐네? 이 정도로 볼 뉴스가 절대 아니죠. 이건 거대한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배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항로에 닻을 올린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유튜브가 코인을 직접 다루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직접 암호화폐를 다룬다는 건 규제부터 해서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협업 모델의 핵심을 딱 관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암호화폐를 단 1도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는 쑥 빠져 있다는 거군요. 그럼 모든 마법은 페이팔 쪽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아주 영리한 역할 분담에 있어요. 유튜브의 역할은요, 지금까지랑 똑같습니다. 그냥 크리에이터한테 줄 수익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계산해서 페이팔로 송금해요. 아, 유튜브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에 페이팔의 55달러 송금 딱 이렇게 찍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여전히 안전한 전통 금융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군요.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 밖으로는 안 나가면서 혁신의 과실만 따먹겠다. 뭐 그런 전략처럼 들리네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복잡한 암호화폐 규제나 자금 세탁 방지, 회계 처리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전부 파트너인 페이팔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페이팔이 바로 달러의 세계랑 디지털 달러의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 역할하는 셈이죠. 그럼 그 다리 위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크리에이터가 경험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터는 페이팔 앱에서 아주 간단한 선택지를 받게 돼요. 이번 달 애드센스 수익, 기존처럼 달러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PY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실래요? 이런 질문이죠. 만약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PYUSD를 선택하면 페이팔이 유튜브한테 받은 실제 달러를 자기들 시스템 안에서 PYUSD로 바로 바꿔서 지갑에 넣어줍니다. 와, 경험 자체는 정말 단순하네요. 그냥 체크박스 하나 누르는 정도의 변화인데 그 뒤에서는 달러가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되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받은 PYUSD는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그때부터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페이팔 안에 그대로 둘 수도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달러로 바꿔서 인출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PYUSD를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파이 서비스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손에 흙 한 톨 안 묻히고 페이팔이 모든 다리 역할을 책임지는 구조.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냥 은행 계좌로 달러 받던 거랑 체감상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비유하신 월급 통장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월급 통장의 개념이 바뀐다. 이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은행 계좌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기존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유튜브 수익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죠. 이건 그냥 은행 전산망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이 돈으로 뭔가 다른 투자를 하려면, 특히 웹3 세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은행에서 거래소로 돈을 송금해야만 했어요. 맞아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야 하고 때로는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즉시 못 쓰는 답답함이 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익이 지급되는 그 순간부터 PYUSD, 즉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단순히 입금 경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은행이랑 국경에 묶여있던 숫자에서 24시간 365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그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와, 월급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로가 된다는 의미군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그렇습니다. 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자동으로 예치돼서 이자를 벌게 한다거나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다른 자산으로 자동 교환되게 설정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돈의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 유튜브 월급이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온다는 건 바로 이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그럼 두 번째 실질적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속도랑 수수료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물론 유튜브 정산 자체는 월 단위로 갔지만 일단 PYUSD로 받은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은행 국제송금처럼 며칠씩 걸리면서 내 돈이 지금 어디쯤 떠다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몇 분 안에 전송이 완료되고 그 과정을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상관없이요? 당연합니다. 블록체인은 잠을 자지 않으니까요. 이건 특히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어떤가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저렴하다고?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려해야 할 수수료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거든요. 페이팔 내부에서 달러를 PYUSD로 바꿀 때의 수수료, 외부로 보낼 때 드는 네트워크 수수료,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화할 때 거래소 수수료까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상황에 따라 은행이 유리할 수도 스테이블 코인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크리에이터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은행 국지송금이라는 외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긴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죠. 저는 사실 세금 문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걸로 받으면 뭔가 세금을 피할 수 있나 하고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아주 서측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YUSD로 받는다고 세금 의무가 이론이라도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완전한 환상이죠. 역시 그렇군요. 하긴 그랬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유튜브 수익은 여전히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이 금액이 소득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 수익이 났다면 그걸 PYUSD로 받았던 현금으로 받았던 $10,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회계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뭔가요?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이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형태로 기록된다는 점이에요.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각국 세법이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 등감으로 볼지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볼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죠.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주류 매체들까지 이 소식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걸까요?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과 실질적 파급력,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징성은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플랫폼과 스테이블 코인의 최초의 대규모 공식 협업이라는 점이죠.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경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페이팔은 전통 금융과 핀테크를 잇는 거인이잖아요. 이 둘의 만남만으로도 무게감이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크립토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 소위 고인물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이번 협업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서 수백만 명이 쓰는 거대 플랫폼의 월급, 이자, 수익 지급 수단으로 격상됐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 고인물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월급이 됐다는 선언 같은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력이에요. PYUSD가 최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최근 몇 달 사이에 200% 이상 성장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확장하면서 공격적으로 생태계를 넓히고 있었죠. 네, 그렇게 사용처를 넓히는 상황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 지급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용 사례가 생긴 겁니다. 이건 매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PYUSD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긴 것과 같아요. PYUSD가 단순히 거래소에서 트레이딩되는 코인을 넘어서
플랫폼 정산을 위한 기축 디지털 달러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입장에서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리스크 없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유튜브가 제시한 리스크 최소화 실험 모델입니다. 앞서 말했듯 유튜브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페이팔에 아웃소싱했습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달러만 만질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스테이블 코인 옵션을 제공하고 책임져. 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참고서가 될 수 있어요. 아, 우리도 직접 블록체인 팀 꾸리고 규제랑 싸울 필요 없이 페이팔 같은 전문 파트너랑 손잡으면 저렇게 웹3 시장에 발을 담글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리스크가 없을까요? 만약에라도 PYUSD에 문제가 생기면 크리에이터들은 페이팔이 아니라 유튜브에 항의하지 않을까요? 결국 유튜브의 평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아,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법적인 직접 책임은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파트너를 잘못 골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가 발행하고 또 100% 준비금이 보장되는 PYUSD를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죠.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 포인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서비스의 확장성입니다. 지금은 미국 크리에이터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이게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갈까요?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언젠가 원화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받을 날이 올까요? 바로 그 질문이 첫 번째 관점 포인트입니다. 이번 미국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페이팔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럽, 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뿐 아니라 틱톡, 트위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다른 경진 플랫폼들도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며 유사한 옵션을 도입하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치 기업들이 앞다투어 애플페이를 도입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정산이 크리에이터 플랫폼의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실제 사용률, 즉 어답션 웨이트입니다. 옵션이 생긴 거랑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기능도 아무도 안 쓰면 그냥 메뉴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죠. 뭘 보면 실제 사용률을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페이팔의 발표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체 크리에이터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실제로 P와 USD 지급으로 선택하는가.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급받은 P와 USD를 곧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비율과 바꾸지 않고 온체인에 남겨서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후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 모델이 진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규제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군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빅테크와 스테이블 코인의 결합이 늘어날수록 규제 당국의 현미경은 더욱 정밀해질 겁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의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소수 빅테크 기업이 지급 결제 인프라를 독점하는 문제, 그리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부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숙제를 던져줍니다. 만약 네이버나 카카오가 크리에이터나 웹툰 작가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법과 제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튜브는 여전히 달러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달러가 크리에이터의 손에 닿는 순간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달러로 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멋진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리에이터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혈관인 월급에 직접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은행 계좌에 찍히는 원화나 달러 숫자로 받는 것과
PY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받아서 24시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기회에 월급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